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년, 아니 하루만 맡겼는데도 코인을 못 쓰는 상황.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파이코인을 현금으로 사서 그걸 스테이킹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순한 클릭 하나로 수천에서 수만 파이를 1일 혹은 1년, 3년 동안 스테이킹한 분들. 그런데 지금 단 하루짜리 스테이킹을 했던 사람조차 스테이킹 기간이 끝났는데도 코인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실제 제 영상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원금 상환은 되겠지요? 락업이 풀렸는데 왜 사용 가능 잔액으로 안 넘어가죠? 이건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기술적으로 내 코인이 잠겨 있고 어디에도 이걸 해제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이죠. 파이 브라우저에서 D앱을 통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이펙티브 파이 수치가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1만 파이를 넣으면 12,500파이가 된다? 13,800파이가 된다? 이거 뭐야? 이자 아니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알게 된 사실, 이건 코인의 실질적 증식이 아닙니다. 가중치입니다. 앱의 순위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일종의 숫자 장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월 28일 파이코어 팀은 스테이킹 기능을 출시하면서 첫 공지를 올렸고, 공지 어디에도 이자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스테이킹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은 당연히 이자가 붙는 줄 알고 코인을 묶었습니다. 명확하게 금전적 보상은 없다는 문구만 있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9일 공지는 조용히 수정됩니다. 그래서야 이런 문장이 추가됐죠. 스테이킹에 대한 프로토콜 수준에서는 파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죠. 이미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아무런 실질적 수익도 없이 자신의 파이를 락업한 뒤였습니다.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공식 D앱 스테이킹 총량 데이터를 합산해본 결과 지금 이 순간 스테이킹된 파이의 총량은 약 3,300만 파이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다 실질적 보상 없이 묶여있는 자산입니다.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현금으로 수십만 파이를 매입하고 그걸 스테이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법적 문제 안 생기겠어? 이런 말 지금 커뮤니티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스테이킹 기간이 끝나도 아직 코인을 사용 가능 잔액으로 옮기지 못하는 구조. 분명히 락업은 끝났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 그리고 공식 팀은 이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버그 리포트도 해제 로드맵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어요. 스테이킹 기간이 끝난 파이가 해제 완료로 표시는 되지만 사용 가능한 코인 잔액으로 자동 이동되지 않아 실질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이건 명백히 버그입니다. UI 반영 문제든 서버 측 처리 누락이든 간에 코어팀이 기술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1년이나 3년 락업을 걸어버린 내 파이, 이건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궁금증을 넘어서 파이 생태계의 운영 구조와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거예요. 파이코인은 지금 자체 메인넷 블록체인을 운영 중이며 스테이킹을 포함한 대부분의 트랜잭션은 실제로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락업도 블록체인에 묶인 거니까 해제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락업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긴 하지만 그 락업을 풀거나 유지하는 로직은 코어팀의 중앙 정책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디지털 계약서에 코인을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맡긴 코인은 코어팀이 운영하는 중앙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결국 기술적으로는 해제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코어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제 권한도 절차도 전부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이 열쇠를 쥐고 있는 금고 안에 코인을 보관한 셈이에요. 이 구조에서 일부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파이코어 팀이 추구해온 방향이 완전한 탈중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중앙화적 참여 구조, 즉 개인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지향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탈중앙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대규모 생태계에서는 보안과 정체,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초기엔 일정 수준의 중앙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구조가 일시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유저의 자산 결정권을 제약할 시스템인지 그 방향성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현재로선 불편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취할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봐야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도 이자를 준다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이자 구조라고 착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쯤에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왜 코어팀은 이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건 단순히 이자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스테이킹을 도입하면서 유저들이 가장 궁금해할 보상 구조, 가장 민감해할 자산 변화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명확한 고지 문구도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럼 코어팀이 의도적으로 숨겼을까요?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표현하지 않음이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어떤 금융상품이 원금은 변하지 않지만 숫자는 커집니다라고만 적어놓고 그 숫자는 실제 수익과는 무관합니다라는 문장은 빠뜨린다면 그걸 투자자들이 이자 상품으로 착각하더라도 과연 그건 투자자의 책임일까요? 아니죠. 그건 정보 비대칭에서 생기는 착시, 그리고 그걸 알고도 방치한 설계 측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파이 앱의 스테이킹 화면은 이렇게 구성돼 있죠. 첫 화면에 이펙티브 파이 13,800, 그 위에 듀레이션 부스터 1.38%, 그리고 스테이킹 듀레이션 3일. 이런 화면을 보고 누가 이자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스테이킹 기간 중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이건 마치 정기예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구조에 숫자만 다르다는 착각,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갇혔던 겁니다. 그리고 6월 28일 처음 올라온 공지에는 이 수익 구조에 대해 어떤 표현도 없었고 그 다음날, 즉 6월 29일에서야 공지가 조용히 수정됐습니다. 스테이킹에 대한 프로토콜 수준에서는 파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장이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스테이킹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었겠지만 지금처럼 혼란과 분노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파이오니어들은 명확한 정보에 기반해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보이도록 설계됐는지, 그 안에서 어떤 점이 착시를 유발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코인을 묶어둔 파이오니어들에게 지금 남은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파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미 수십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1년 혹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파이를 스테이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건 금전적 보상도 이자도 리워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파이는 생태계 랭킹 계산에만 쓰이는 숫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킹이 무조건 실패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면 이 구조는 분명히 파이 생태계 전체에 가시성을 제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수많은 D앱들이 자신의 앱을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파이를 유치했고 파이오니어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기 위해 파이를 스테이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앱들이 생태계 내에서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가치를 얻지 못한 희생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파이 생태계가 작동하는데 직접 참여한 기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여가 당사자에게 돌아온 보상은 없었고 지금은 그 희생이 억울함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파이는 현금으로도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글로벌 유저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죠. 그렇다면 1년 후, 3년 후에 락업이 풀린 순간 그 파이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 없는 스테이킹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결정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의 역사는 지금은 손해 같지만 나중에 의미가 되는 결정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코어팀이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구조에 실망한 일부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는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마냥 욕하는 건 결국 내 자산을 향해 분노를 쏟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코어팀을 비판하는 건 정당한 감정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내 파이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둬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냉정하게 시스템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전략을 세우며 파이가 만들어갈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테이킹이 끝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파이는 아직도 스테이킹에 묶여 있나요? 1년을, 3년을 기다려야만 다시 손에 쥘 수 있다는 그 현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는 억울할 거고 누군가는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함, 이 혼란은 단지 파이 생태계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라는 이상과 현실의 불완전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게 하는 과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건 단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경제의 가능성에 기대했고 누군가는 내가 만든 네트워크가 나의 자산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은 묶인 자산이라는 현실 앞에 가려졌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코어팀이 지금의 커뮤니티 불만을 알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공지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고 향후 구조 개선이나 정책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내가 코어팀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이걸 악용이라고 봐야 하나? 이런 질문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단지 분노로 끝난다면 우리가 걸어온 시간, 스테이킹한 파이, 그리고 쌓아올린 커뮤니티는 모두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비판은 하되 냉정하게, 실망은 하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내 파이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 것. 왜냐면 이 생태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스테이킹된 파이는 그 안에서 살아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 지금은 결과가 없을지 몰라도 시간은 그 선택을 다른 의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참는 인내가 결국에는 가장 크게 돌아올 리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버튼을 누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발짝 더 성장한 겁니다.